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필기, 실기 모두 80점 이상이고 여기 필기와 실기가 모두 80점 이상이고 면접이 면접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응시자가 합격인다. 합격하는 응시자의 합격률을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응시자 수 나누기 전체 응시자 수. 카운트 if s와 에버러지와 카운트 a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거는 자, 1번 문제죠. 여러분들이 if로 끝나는 함수. 함수에서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 안에 직접 입력하고 AND 연산자로 계산 결과를 결합하는 형태로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채우기 작업이 있으면 절대 주소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90% 정도지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 끝나는 함수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필기가 80 이상이에요. 실기가 8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면접의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자, 조건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을 계산하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나누기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조건 1이 80 이상이에요. 조건 2가 80 이상이에요. 면접이 평균을 초과해요. 그러면 이 면접부터 처리하시면 돼요. 자,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자, 넣으시고 에버러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버러지. 평균을 이렇게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82.88이 나온 거예요. 평균이. 얘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오려 두시고 카운트 if s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 1, 2, 3에 들어가는 카운트 if는 AND 연산이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면접 범위를 잡으시고 조건이 계산 결과를 이용하니까 따옴표 안에 비교 연산자 쓰시고 AND 컨트롤 V 하고 에버러지를 여기다 붙여주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필기가 그거나 같다 80. 그 다음에 실기가 그거나 같다 80 하고 탭키를 눌러주면 4명이 있어요 하고 인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합격률을 구하니까 전체 인원수를 구하는데 카운트 A를 쓰라 그랬어요. 카운트 A. 그러면 비어있지 않은 셀에서 전체 인원수를 구하면 되니까 얘는 응시 코드를 이용하셔도 되고 필기를 잡아도 되고 실기를 잡아도 되고 면접을 잡아도 돼요. 답이 4개가 나와요. 저는 응시 코드를 범위를 잡아서 전체 인원수를 구해서 나누는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 50%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실 때 그 작업을 할 때 여기 작업, 여기 그 비교 연산자와 계산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는 얘가 맨 뒤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먼저 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자, 같이 다시. 자, 2번 보겠습니다. 업적 능력 태도의 평균이 1이면 노력, 2면 보통, 3이면 우수를 표시하세요. 추주와 에버러지와 인티저 이거 2번이나 풀어봤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요 이항기라는 사람이 평균을 구하고 평균값을 소수점을 잘라주는 작업을 하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하시고 에버러지에 의해서
이항기라는 사람의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이 값의 소수점을 작은 정수를 구하는 인티저에 의해서 소수점을 잘라주는 작업하고 선택번호를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추주함수에 의해서 이 마법사 안에는 따옴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1일 때 노력, 2일 때 보통, 3일 때 우수 이렇게 입력하시고 내용을 채워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작업하시면서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먼저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시고 평균값을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인티저 작업을 하시고 추주함수를 넣어주시고 노력, 보통, 우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실적 합계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적 합계에 평균을 구하는데 뒤에 에버러지를 쓰면 되겠네요. 평균은 소수점이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세요. 그러면 라운드 1 쓰시고요. 조건을 여기에다 입력을 하라 했어요. 조건이 뭐예요? 부서명이 영업 2부. 부서명과 영업 2부를 복사해서 여기다 놓으시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뒤에 에버러지를 쓰시는 거예요. 뒤에 에버러지.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뒤에 에버러지 하면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가 5번이에요. 조건 범위는 여러분이 부서명 영업 2부 이렇게 놓아놨잖아요. 이렇게 놓아주시면 얘가 596.66666 나왔는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니까 ROU 라운드 놓아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한 자리 표시할게요 하는 형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하는 순서는 4번 문제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으니까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 범위가 없으면 표 안에 조건문을 어디에 쓰라는 말이 없으면 표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고 있으면 조건을 쓰시고 나서 얘는 디에버러지를 먼저 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값 결과에 뭘 하면 돼요? 라운드에서 한 자리 표시해서 그러니까 2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다 되셨죠? 자, 그러면 5번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1차, 2차의 등급 기준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얘를 표시할 거예요. 얘를 뽑아갈 거예요. 브이룩업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찾으려는 값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찾으려는 값이 얘가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값을 1차에 2차의 평균을 만들어서 찾아서 뽑을 거예요. 1열, 2열, 3열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돼 있어요. 방법은 뭘 써요? 현대표 방법은 0을 써요? 2를 써요? 0. 어떻게 뭘 써요? 숫자가 오름차순돼 있으면 1. 여기 0, 70, 80, 90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구하시고 브이룩업에 의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찾으려는 값이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 2차의 평균을 구하시고 이 평균값을 브이룩업에 의해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등급은 1열, 2열, 3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은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 1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채우는 형태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5번 문제에서는 평균을 그러니까 브이룩업에서
항상 V룩업, H룩업이 나오면 뭐부터 보시라고요? V룩업, H룩업이 나오면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행 또는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의 목록을 보고 방법을 정하시는 거예요. 목록을 보고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방법을 1 아니면 방법을 0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려는 값 목록이 표에 있으면 바로 하시는 거고 표에 값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려는 값을 만들어 놓고 V룩업, H룩업을 쓰는 거예요. 다 되셨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if와 랭크와 추주 함수가 나왔는데 이게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틀리라고 나온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해야 될 작업이 뭐를 중심으로 써야 되냐. 이 문제는 if 함수가 들어가면 거의 if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if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true, false를 구해야 되는데 순위를 구해서 3등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1일 때 최우수상, 2일 때 우수상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3일 때 가서 추주에 의해서 1번과 2번에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고 아니면 공백을 넣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얘는 순위를 먼저 구하는 랭크 EQ를 넣어주시고, 자, 순위를 구하는데 얘는 점수에 따른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순위를 비교할 범위가 점수 전체, 절대 주소 넣어주시고, 문제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순위는 점수가 높은 것이 1위입니다. 방법을 뭐를 쓰라는 거예요? 0 쓰셔야죠. 0. 작은 수의 1등은 1, 큰 수의 1등은 0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등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1등, 2등, 3등, 1등과 2등이에요. 우리가 먼저 풀었던 문제는 3개였어요. 근데 얘는 1등과 2등에만, 그러니까 1위와 2위에만 최우수상, 우수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위를 구했을 때 그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if 함수의 조건이에요. true, false를 넣어주시고 if 함수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여기 랭크 함수가 뭐 하는 거예요? 추주 함수의 선택 번호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랭크를 복사를 해 놓으시고 아니면일 때 공백을 먼저 넣으시고 두 번째 칸에 와서 이름 상자에서 추주를 불러야 되는데 추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다가 함수의 이름을 직접 쓰시는 거예요. 하고 가로 열고 닫고까지 넣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마우스로 수식 입력줄에서 추주를 눌렀을 때 추주 함수의 대화 상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복사한 랭크 함수를 여기다 복사를 해서 선택 번호를 구하시고 1일 때 최우수상, 2일 때 우수상 이렇게 1, 2와 2 위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시고 확인으로 나와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는데 기출 문제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의 포인트는 if 함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는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가 2등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참일 때 추주 함수에 의해서 1과 2 위에 해당되는 최우수상, 우수상을 넣어주고 아니면 공백을 처리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 가입 번호와 구분 번호표를 이용하여 회원 코드표, 여기에 있는
이 회원 구분을 이제 뽑아다 올라오라는 얘기죠. 자, 회원 코드 앞에, 여기 회원 코드 앞에 뭐예요? 회원 코드 앞에 네 글자는 가입 번호 앞에 네 글자를 표시하고 마지막 글자는 가입 번호의 다섯 번째 글자를 이용하여 1이면 1, 1이면 P, 2이면 G, 3이면 V로 표시하세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말이 많네요. 이것도 여러분 좀 힘들겠네요. 말이 많아서. 자, 일단 문자열 결합과 H룩업이 지금 결합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결합할 거는 늘 하시고 가입 번호의 왼쪽에서 4개를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4개를. 그러면 회원 코드를 만들기 위한 앞에 4글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엔드 따옴표 빼기라는 문자를, 하이픈이라는 문자를 결합해서 회원 코드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 작업이 가입 번호에서 다섯 번째 글자를 뽑았을 때 그 값이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구분 기호를 결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미드에 의해서 가입 번호에서 다섯 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럼 얘가 문자 2예요. 문자 2.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얘가 일반유로 이렇게 나오면 숫자인지 문자인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무식한 방법으로 그냥 들어가 봐야겠네요. 자, H룩업 넣어보겠습니다. 마법사 들어가시고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해 주세요. 이행해서 뽑아요. 자, 그러면 숫자가 3, 2, 1 이렇게 되어 있네. 방법이 뭐예요? 한 대표 방법이 뭐예요? 3, 2,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 쓰셔야죠. 이거 숫자가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 아니에요. 그 0 쓰니까 여기에서 값을 추출해 못해요. 지금 못하죠. n/a 나왔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게 여기에 있는 미드는 문자고 여기에 있는 번호는 숫자인가 보다 하고 여기서 곱하기 2를 써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얘를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도 손은 댔지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곱하기 2를 생각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미드에 의해서 뽑힌 결과가 문자니까 곱하기 2를 안 하니까 얘가 뭐가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n/a가 v룩업, h룩업의 찾기 참조 오류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찾으려는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드에 의해서 뽑힌 게 똑같은데 못 찾아가네. 그럼 얘가 문자라서 못 찾나? 곱하기 2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 문제에서는 요 곱하기 2라는 작업 때문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문자열 결합이에요. 문자열 결합은 하나 하시고 나서 하나를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을. 그 다음에 이제 미드에 의해서 다섯 번째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얘가 문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눈하시고 미드 한 다음에 가입 번호에서 다섯 번째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2가 나왔네. 그럼 여기다가 는 2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2를 찍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찾아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true가 나오면 똑같은 값이잖아요. false가 나왔으니까 틀린 값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true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숫자고 아까 미디에서 뽑힌 거는 문자니까 곱하기 2를 해야겠구나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가 조금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 오염 평가네요. 자 등급이 B 오염물질이 이산화탄소인 지역의 평가 점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평균은 소수점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해서 올림하니까 우리 라운드 업 쓰면 되고요. 평균을 구하는데 에버러지 if s를 쓰라 그랬어요. 자, 평균을 구하는 작업이니까 에버러지 if s를 써요. 에버러지 if s. 조건이 지금 두 개예요. s를 써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s가 붙었을 때 썸이나 에버러지는 계산할 범위를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가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 조건이에요. 범위. 계산할 범위,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등급 중에서 뭐를 찾을 거예요? B. 그러면 등급 범위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조건은 B니까 주소를 지정해서 갖다 쓸게요. 오염 물질 중에서 뭘 찾냐면 이산화 질소. 그러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오염 물질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이산화 질소. 탄소가 아니라 질소죠. 이산화 질소. 그럼 얘가 평균값이 72.333이 나온다면. 그런데 이 결과를 뭐 하라고요?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그러니까 라운드 업이죠. 그 다음에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니까 1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1.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에버러지 if s를 이용해서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라운드 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아, 첫 번째는 계산할 범위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구나. 범위가 두 개가 되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1이 되고 그 다음에 범위 2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나열해서 분석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잘 안 되면. 이게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계산할 범위라는 거예요. 계산할 범위. 에버러지 if s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if 함수 두 개, if로 끝나는 거 두 개, 이렇게까지는 안 묶여요. 근데 얘는 연습하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1번이 또 그 유연탄 원자료.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보면 유연탄 수입량의 비율을 구하세요. 그래서 유연탄의 수입량의 합계를 이용하고 전체 수입량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를 하세요. 썸 if 나누기 썸 곱하기 100 트런케이션 0 한 거 해봤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썸 if만 쓰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유연탄. 그러니까 원재료 중에서 유연탄을 찾아서 수입량의 합계를 구하고 전체 수입량의 합계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한 다음에 소수점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썸 if를 먼저 쓰시는 거죠. 썸 if.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이 유연탄이니까 쓰지 말고 주소를 갖다 쓰자 그랬어요.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예요.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합계가 나왔으면 전체 합계
합계를 구하는 거죠. 썸에 의해서 수입량의 합계를 구해서 나눠주세요.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시고 썸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처리하신 다음에 트런케이션에 의해서 소수점을 잘라주세요. 그래서 마법사들을 가서 0 쓰는 형태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썸이프 나누기 썸 곱하기 100 하고 소수점이야 잘라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작업은 썸이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썸이프 나누기 썸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트런케이션에 의해서 소수점 자리를 정수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나 하시고 나누기 썸 곱하기 100 트런케이션 콤마 0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하면서 내려가시라.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이게 한꺼번에 다 해도 좋은데 이게 실력이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여기서 힘들어 하셔요. 되셨나요?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휴가일이 7월과 8월이면 여름 휴가,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세요. 자, 휴가 사용 기간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휴가 시작일이. 이 값에 값이 월을 뽑았을 때 그 값이 7 또는 8이잖아요. 자, if 함수고 조건이 2개고 조건이 5화로 묶여요. 그럼 여러분이 조건이 나오면 항상 조건이를 먼저 하고 and나 or에 의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MO에서 months에 의해서 휴가 일자를 구하고 그 값이 7이에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7 또는 8월이면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5화 넣어주시고 마법사들을 가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이시고 얘가 8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8로만. 그리고 확인하시고 if 넣어주시고 if 넣어주시고 마법사들을 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여름 휴가 아니면 공백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번 문제는 세 번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조건. 휴가 시작일에서 월을 뽑았을 때 그 값이 7이에요. 그 다음에 5화에 의해서 8이에요 하고 판단해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참이면 여름 휴가 아니면 공백이에요. 자, 4번 문제 좀 기억하셔야 돼요. 누적 합계를 구하는 작업이 나왔어요. 누적 합계. 자, 4번 문제가 뜬금없이 가끔 나오는데 누적 합계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사용액의 누적 합계가 25만 이상이면 위험, 15만 원에서 25만 미만이면 주의, 15만 원 미만이면 공백으로 표시하고요. if와 sums라 그랬어요. 자, 누적 합계라는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와요. 첫 번째 값. 두 번째는 얘와 얘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얘와 얘 이렇게 세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개를 더해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누적 합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적 합계를 보면 이렇게 H16, H16, 17, H16, 17, 18, H16, 17, 18, 19 이렇게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썸을 사용해야 되냐면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해요. 그리고 클릭하시고 콜론을 이렇게 놓으면 H16 콜론 H16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엔터하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밑으로 끌고 내려갈 때 첫 번째는 얘와 얘를 합계를 구한 거고 두 번째 두 개를 합계 구한 거죠. 그럼 얘가 H16, 17이 되죠. 요거는 내려가면 H16, 17, 18 내려가면 H16, 17, 18, 19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16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앞에 16은 안 변하고 뒤에 16은 변하는 거예요. 요걸 적어 놓으세요. 이게 누적 합계를 만드는 식이에요. 누적 합계. 요거 처음 시험 나왔을 때 강의를 한 적이 없었어요. 누적 합계를. 근데 몇 년 전에 얘가 처음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 방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름을 채우면 누적 합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녹색의 메시지는 무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거예요. 주인님 왜 두 개만 합계를 구했어요? 여기 밑에도 숫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는 에러 메시지예요. 그래서 누적 합계라는 작업이 나오면 썸을 이용해서 그러면 늘 썸하시고 클릭 콜론이에요. 클릭 콜론. 그리고 앞에 주소를 절대 주소를 한다는 거예요. 4개가 아니라 시작 위치만.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하셔서 누적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누적 합계. 그래서 누적 합계를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썸 하시고 H16 한 다음에 앞에만 주소와 절대 주소를 넣고 채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중첩 if 문제예요. 중첩 if.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250 이상이면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50이 아니라 250만. 그래서 누적 합계를 구하시고 누적 합계예요. 그다음 if 중첩 if 문제예요. 그래서 if 함수 추가하자마자 조건을 복사하시고 25만 원 이상이면 위험해요. 자, 아니면일 때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에서 if 추가하시고 컨트롤 V.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15만 이상 25만 미만이면 주의해서 25만 미만이란 말이 함정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25만 이상인 값은 위험을 찍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5만 미만인 값들만 갖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15만 이상만 조건을 넣어주시면 돼요. 변경을. 그래서 수식을 복사한 걸 붙여서 25만을 15만원으로 바꾸시고 결과는 주의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번과 5번 문제를 좀 별표를 해 놓으시고 어려운 문제 기억해 놨다가 시험에 나오면 꼭 풀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잠깐 외출 좀 하라고. 네. 아버지 투석하러 가시는데 못 가시겠게 현재.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위해서 택시 요금을 계산하는데 택시 요금은 분당 2,5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당 2,500원이면 1시간이면 2,500이 6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택시 요금을 계산하는데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이 이게 이용 요금이에요. 아우어 미니만 쓰라 그랬어요. 이거 좀 애매한데. 자, 그러면 요렇게 구했어요. 10분당 2,500원이에요. 시간이 없네요. 뭐 문제가 이래?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용 요금에 여기서 계산하는 작업은 이용 요금을 2번 쓸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 놓으시고 아우어를 놓으시고 이용 요금에서 C를 구해요. 곱하기 2,500 곱하기 6을 하면 이게 이용 요금에 해당되는 시간당 금액이 나오겠죠. 곱하기 6을 하면 10분당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시간이 다 0이잖아요. 이 값은 0이 나오는 거 어차피 수식은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닛에 의해서 분을 구하는데, 자, 우리는 이게 아닌데 틀렸다. 이거 일단 먼저 여기서 10분당 뭐가 돼? 2,5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나누기 10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500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60으로 60을 곱해야지 60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시간에다가 60을 곱하고 이 값을 나누기 10한 값에다가 2,500을 곱해야 돼요. 복잡한 문제죠. 근데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이게 애매한데 아우어를 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셔야 돼요. 자, 시간을 구해서 곱하기 60을 하면 이제 여기가 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걔를 10으로 나눠야지 10분짜리가 몇 개 있는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곱하기 2,500을 하는데 그럼 얘는 6이 필요가 없죠. 6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분을 뽑아서 10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2,500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원래 정확하게 나오려면 라운드나 인티저나 트런케이션을 해서 소수점을 자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분당인데 계산할 때는 23분이잖아요. 그럼 얘는 2.3 곱하기 2,500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0.3을 잘라버리고 하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모의고사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엔터하면 이게 날짜 시간이 됐으면 셀서식이 밖에서 다 0이 된다 그랬죠. 홈에 가서 얘를 일반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실제 작업을 할 때는 곱하기 10, 나누기 10한 이 값에 뭐를 취해야 되냐면 원래는 인티저를 취해서 정수로 만들어서 곱하기 2,500을 하는 작업을 해야지 분당 요금이 제대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왜 또 빵이 됐어? 10분이 안 되는구만.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냐면 10분당이 아니라 1분에 2,500원씩 계산이 된 거예요. 지금 1분에 2,500원씩 250원씩 곱하기 10한 개 그 의미가 10으로 나눠서 2,500을 곱해서 처리가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분을 잘라야 되는데 자르질 않은 형태가 되니까 요게 2,500원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1분당 250원이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구하고 시간을 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곱하기 60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짜리가 몇 개 있어 하고 나누기 10을 하시고 그 값에 곱하기 2,500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상한 형태의 문제가 됐네요. 그래서 3의 4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얘가 10분당 2,500원이니까 1시간은 1 곱하기 60분에서 분원을 만든다는 거. 1시간은. 그리고 요거를 10으로 나눈 다음에 2,500원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보니까 얘는 1분당 250원씩으로 계산한 문제네. 되셨나요, 작업? 네. 자, 인덱스 매치 나온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학생의 이름을 뽑아주세요. 자, 이 이름을 뽑는 거예요. 이름을. 자, 이름을 뽑으니까 이 뽑을 범위에 해당되는 이름이 무슨 범위라 그랬어요? 인덱스 범위예요. 인덱스 범위. 그 다음에 총점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찾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찾을 범위. 찾을 범위 그러면 뭘 쓰라 그랬어요? 매치를 쓰라 그랬죠. 매치. 아, 여기가 찾을 범위구나. 매치 범위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뽑을 범위를 보는 거예요. 뽑을 범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덱스라는 함수가 나왔을 때 인덱스 함수의 의미를 기억하셔야죠.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것. 두 번째 인수가 찾을 범위. 세 번째 인수가 방법인데 커말 2급에서는 방법이 0만 나와서 0. 그러니까 1은 오름 차순돼 있어요. 숫자가. 마이너스 1은 숫자가 내림 차순돼 있게 쓰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는 값이 뭐라고요? 총점 중에서 최대값.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눈하시고 MA 맥시멈 넣어주시고 총점 범위 선택하시고 엔터. 찾으려는 값을 맥시멈으로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287이 나왔잖아요. 287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칸에 있어? 그럼 얘가 네 번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4행 1열에 있는 값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매치 값이 행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맥시멈 앞에다가 매치를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찾으려는 값, 찾을 범위가 총점 범위 안에서 이 값이 몇 번째 있어? 하고 0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네 번째 있어. 아, 그럼 얘가 행값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해하시고서 매치 앞에다가 인덱스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 방식 범위 행값 10값에 하는 첫 번째 방식으로 쓰시는데 매치는 행값이야 하고 밑에다가 오려서 붙이시고 첫 번째가 뽑을 범위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 넘버가 1이에요. 열번호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4행 1열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라는 게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인덱스의 범위는 V룩업, H룩업처럼 생각해서 뽑을 범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매치 범위는 찾을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 맥시멈 매치 인덱스에 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1번에 카운트 if, 2번에 맥시멈 미니멈, 3번에 if 이어.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품명이 냉장고인 제품의 판매량의 합계와 지점이 마포점인 판매량의 합계를 계산하세요. 자, 얘가 보면 지점하고 여기 보면 제품명의 냉장고가 여기 있어요. 지점 중에서 마포점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무슨 작업이에요?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를 이용해서 판매를 각각의 지금 합계를 구하잖아요.
냉장고의 제품명 중에서 냉장고에 해당되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90% 이상 절대 주소예요. 그럼 여기 냉장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얘를 내가 옆으로 끌면 따라가면 안 되죠. 계산할 범위가 판매량이에요. 옆으로 끌어갈 때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제품명이 아니네요. 얘가 바뀌네요. 지점이 마포점이잖아요. 아주 장난을 쳐놨네요. 자, 우리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여기에다가 채울 때 제품명에서 얘는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계산할 범위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만 절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얘도 냉장고에서 조건이 여기에요. 냉장고에서 마포점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장난을 쳐서 문제예요. 자, 우리는 제품명에 냉장고에 해당되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옆으로 채워요. 그러면 제품명에서 지점명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두 번째 계산을 할 때는. 근데 계산할 범위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만 절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은 상대 주소. 계산할 범위만 절대 주소가 되는 SUMIF 함수를 쓰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니까 SUMIF 들어가시고, 자,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여기 냉장고 얘를 쓰세요. 여기 있는 냉장고 쓰시면 안 돼요. 옆으로 가니까 안 돼요. 쓰시면 여기가 조건 범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예요. 근데 얘가 절대 주소라는 거예요. 얘만.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옆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냉장고의 합계와 지점이 마포점의 합계가 나오는 형태예요. 이 모의고사가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 책을 집필한 저자가 이런 것도 나오면 재밌겠다 막 이런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강력 추천을 해서 연습하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위주로 하시고 제가 지금 프린트 계속 드리잖아요. 기출문제라는 거. 그걸 위주로 더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총정리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D맥시멈, D미니멈에 의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시하세요. 자, 결과를 뭐로 하는 거냐면 문자열 결합 작업이에요. 최대값을 표시를 하고 조건을 맞는 최대값 표시하고 가로 열고 최소라는 글자를 쓰고 최소값을 결합하고 닫는 가로를 결합하는 문자열 결합 작업이에요. 근데 공모 분야가 창작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어디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여기 표에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찾아야 돼요. 조건 범위는 공모 분야가 창작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총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보기 좋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열번은 5번이에요. 능하시고 D맥시멈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가 5번이에요. 탭 5탭 조건 범위는 공모 분야가 창작. 그래서 최대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합할 게 뭐예요? AND 따옴표 가로를 먼저 여나요? 네, 가로 열고 최소라는 글자를 써서 요거만 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고 닫는 가로를 결합하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AND 따옴표 안에 가로 최소. 그 다음에 결합하는 게 이제 D미니멈에 의해서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D미니멈 하시고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계산할 열번은 5번의 조건 범위는 공모 분야가 창작.
그리고 뭐 하라고요? 마지막으로 and 따옴표 닫는 가로를 놓는 D 맥시멈, D 미니멈의 결과를 문자열 결합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시고 결합을 하는데 and 가로 열고 최소하시고 그 다음에 D 미니멈에서 최소값 구하시고 닫는 가로를 넣는 형태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나요, 여러분? 3번 문제 if 이어에 의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VIP, 5년 이상이면 골드 아니면 공백이네요. 중첩 if 문제입니다. 근데 가입기간을 구할 때 여기 기준일이 나와 있죠. 그럼 통상 이런 기준일은 뭐가 돼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기간을 구하는 작업이 능하시고 이어 놓으시고 가입 기준일 선택하시고 절대 주소 빼기 이제 이어에 의해서 가입일에서 연도를 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가입 기간이라는 연도가 나오죠. 이 사람은 뭐 6년 가입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얘가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중첩 if 문제예요. if 추가하자마자 복사하시고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할 때가 VIP. 자, 중첩 if는 항상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대에서 if를 추가하는 거예요. 컨트롤 V로 붙이시고 10년 미만 5년 이상의 10년 미만이 함정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if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10년 이상이라는 값은 VIP를 찍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년 미만인 값만 갖고 두 번째 if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골드라고 쓰시고 아니면 공백을 넣어주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회차일 테니까 먼저 보시고 두 번째 같이 해볼게요. 자, 제품 코드의 3번의 문자가 1이면 천안, 2면 아산, 그 외에는 평택을 생산 공장에 표시하세요. 8점짜리인데 출제 기준에는 추가됐어요. if s가. 근데 아직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첩 if를 편리하게 풀 수 있는 작업이에요. 어차피 if를 쓴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조건 참일 때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if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다중 if예요. 그래서 늘하시고 제품 코드의 세 번째 문자가 1이에요. 그러니까 미드에 의해서 제품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서 뽑힌 데이터는 결과가 뭐다? 문자다. 그래서 여기서 는 따옴표 1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요거를 못 해가지고 또 막 헤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true, false를 구하시고요. if s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if s를. 그러면 조건을 복사해 놓으시고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천합. 그 다음에 조건을 복사한 걸 붙이시고 2일 때. 그러니까 이게 편한 게 뭐냐면 if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if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f야. if의 조건 참일 때, if의 조건 참일 때, 그러니까 조건 참일 때 그냥 계속 쓰시면 돼요. 그래서 2면은 아산.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세 번째 아니면일 때 들어가는 게 true라는 걸 쓰셔야 돼요. true. 아니면 대신에 우리는 true로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럼 true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공백을 넣는 형태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우면 이렇게 중첩 if 작업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다중 if예요. 그래서 4회 1번인데 그래서 얘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첩 if 문제를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사용하는 형태로
논리식을 하나 넣어주시고 if s를 넣어준 다음에 조건 참일 때, 그 다음에 참일 때, 그 다음에 조건이, 그 다음에 참일 때, 그 다음에 요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true라는 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아니면일 때. 그러니까 주로 얘가 아니면 나머지는 하고 들어갈 때 true를 쓰시고 공백을 넣으셔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하나가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if s가 나오면 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중첩 if 문제는 이렇게 true, false를 확인하고 if 넣어주시고 아니면 이때 if를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if를 여러 개 쓰는 거야 하고 if s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 참일 때, 조건 참일 때 그냥 if를 생략해서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시험에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또 if가 나왔죠. 아무튼 모의고사라고 쓸데없이. 자, 아무튼 판매량이 높은 132는 우수, 낮은 132는 노령, 나머지는 공백이에요. 자, if 함수 문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이거죠.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사용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주소 유무를 보셔야 돼요. 90% 이상이에요. 절대 주소가. 그러니까 얘는 조건에 판매량이 1등, 2등, 3등보다 1등, 2등, 3등이 해당되는 우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세 번째 큰 수를 구해서 그 세 번째 큰 수보다 커요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낮은 1등, 2등, 3등은 노력이잖아요. 그 세 번째 작은 수를 구해서 걔보다 작으면 노력이 되고 나머지는 공백이 되는 중첩 if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판매량에서 첫 번째 조건이 그러니까 판매량의 1, 2, 3위는 우수로 해주세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될 게 판매량이 첫 번째가 비교할 값이에요. 얘가 세 번째 큰 수보다 커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를 넣어주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판매량 범위를 잡으시는데 얘가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는 절대 주소 유무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소 넣어주시고 몇 번째 큰 수를 구해요? 세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판단해서 내려가 보면 true가 나오는데 마법사 들어가서 라지 값의 결과값을 보면 라지 값 258이에요. 세 번째 큰 수가. 그러니까 여기 258보다 크잖아요. 얘네들이. 세 번째 큰 수가 258이란 말이에요. 얘보다 큰 값들만 true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if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는데 조건을 복사하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하라 그랬습니까? 우수. 자,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라지 대신에 우리는 뭘 쓰면 되는 거예요? 스몰. 그래서 라지를 지우시고 스몰이라고 넣어주시고 노력 아니면 공백. 그러니까 함수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 이름만 라지에서 스몰로. 그리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니까 절대 주소 유무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중첩 if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if 함수 추가하자마자 조건을 복사하시고 세 번째 마법사 세 번째 칸에서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추가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sum if, count if가 나왔네요. 평균을 구하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평균을 구하라 할 때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요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유형이 나온 게 뭐냐면 dsum 나누기 dcount가 시험에 나왔어요. 얘도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이 dsum을 쓰고 나누기 dcount a로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이 이렇게 그 average if를 쓰세요가 아니라 평균을 구하세요. sum if 나누기 sum if와 count if를 쓰세요. 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는데 d-average를 쓰라는 말이 안 나오고 dsum과 dcount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sum if 나누기 count if에 의해서 부서가 영업부인 사원들의 급여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문제에서 부서가 영업부에 해당되는 급여의 합계를 구해서 영업부의 개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잖아요. 평균이 뭐예요? 합계 나누기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sum if에 의해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부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영업부에 해당되는 급여의 합계를 구해서 영업부가 몇 명이야 하고 인원수를 구하시는 거죠. count if에 의해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부서가 되고 조건은 영업부가 되는 형태로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sum if 나누기 count if 조건을 맞는 합계를 구하시고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 파일 카페에다가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요 풀이된 걸 좀 보시면서 나중에 연습할 때 좀 하세요.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대여일과 대여기간을 이용하여 반납일을 계산하세요. 반납일은 대출일 플러스 대여기간, 그 다음에 단 주말은 제외하세요. 표시하는 예에 대출일에 대여일이 5일인 경우 11/7로 표시하세요. 그리고 AND 연산자 사용하세요. 자, 얘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처음 나온 거죠. work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workday. 얘는 날짜를 넣어주고 일수를 넣어주면 여기다가 이제 휴일수를 넣는 게 있어요. 휴일이야 그러면 휴일을 제외하는데 이 대괄호는 생략이에요. 평일의 수를 구해요. 평일의 수. 그리고 얘는 자 오늘이 4월 28일이에요. 그럼 5일 후의 날짜는 어떻게 돼? 그러면 오늘이 29일이니까 30일, 5월 1일, 5월 2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카운트를 안 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뭐 5월 4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휴일을 건너뛰고 평일의 수만 계산하는 거예요. 평일의 수. 이게 워크데이예요. 그러니까 위크데이는 자주 나왔는데 얘는 가끔 나오는 함수예요. 어쩌다가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렇게 보면서 month는 뭐예요? 날짜에서 월을 뽑는 거잖아요. day는 뭐예요? 날짜에서 일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요. 아,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weekday를 쓰라는 거예요. weekday를. 그럼 우리는 원래 반납일이 토요일이면 월요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하기 2하고 반납일이 1이면 더하기 2를 해서 월요일을 바꿨잖아요.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워크데이를 넣어주시고 보세요. 워크데이 넣어주시고 날짜를 지정하고 4일 후에가 뭐야? 그리고 확인을 하면 얘가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 그러면 컨트롤 1번에 의해서 뭐 날짜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온다. 날짜. 그럼 얘를 사용자 지정해서 여기다가 AA를 3개를 써보면 얘는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안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능하시고 더하기 4에서 반납 1을 확인해 보면 여기다가 AAA를 써서 보면 이렇게 반납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수요일날 반납하는데 여기는 월요일날 반납하게 되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반납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을 카운트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수를 더해서 그 날짜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일이야. 그럼 얘가 화요일로 바뀌고 얘는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지? G25에다가 2를 더했어. 8일로 더했는데 안 바뀌어. 아, 더하기 4를 했네요. 실수를 했네. 더하기 4가 아니라 일자를 찍어야죠. 요렇게 되면 요 반납하는 일들이 얘가 월요일이 되잖아. 그러니까 반납하는 일이 3일이야. 그러면 얘가 일요일날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워크데이를 쓰면 얘가 토요일, 일요일을 아예 건너뛰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몬스와 데이를 또 써서 이 결과를 문자열 결합을 해달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워크데이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얘는 워크데이에 대여 일자와 대여 기간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결과 값에서 월을 뽑는 거예요. 몬스에 의해서 월을 뽑고 얘를 복사해 놓으시고 월을 뽑고 엔터하면 월이 뽑혀요. 그 다음에 엔드 따옴표 안에다가 슬래시를 넣어서 월 슬래시 그 다음에 엔드 하시고 데이에 의해서 워크데이를 넣어줘서 반납하는 날짜를 이렇게 월 슬래시 1로 표시하는 문자열 결합 작업을 하는 문제예요. 조금 까다로워요. 워크데이도 처음 나왔는데 문자열 결합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기억하셔서 반납일을 구하시고 그 반납일에 해당되는 값에서 월을 뽑고 엔드 슬래시 결합하고 엔드 2를 뽑아서 결합하는 문자열 결합 문제예요. 주된 작업은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5에서 납부 요금이 가장 작은 사람의 고객명을 찾아서 표시하세요. 자, 이 문제가 또 V룩업, H룩업의 특이한 형태예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V룩업, H룩업을 쓰면 표가 이렇게 나와서 찾아서 뽑을 범위가 항상 나와요. 근데 얘가 그 예외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납부 요금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찾아서 사람 이름을 뽑아주세요 하는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예요. 그러니까 V룩업, H룩업이 나오면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를 보라 그랬어요. 찾아서 뽑을 범위. 찾아서 뽑을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열에 있는 사람 이름을 뽑을 거예요. 숫자가 오름차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0을 쓰시는 거예요. 찾으려는 값이 뭐예요? 납부 요금에서 가장 적은 금액에 해당되는. 그래서 미니멈을 썰라 했더니 미니멈이 아니라 뭐예요? 스몰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라지 스몰 중에서 스몰을 쓰셔야 돼요. 은하시고 SM 그리고 마법사를 이용해서
납부 요금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첫 번째 작은 값이 돼요. 그래서 2를 넣어주시고, 그럼 가장 작은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얘가 고객명을 뽑을 건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뭘 써야 돼? V룩업 써야 돼. V룩업. 그래서 VL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그리고 얘는 채우는 작업이 없어요. 절대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찾아서 뽑을 범위 절대 주소를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넣으세요. 이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이 안 돼 있어요. 찾으려는 값들이. 그러니까 방법 0을 써서 뽑아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김서화라는 게 뽑혀요. 자, 이 작업을 인덱스 매치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뽑을 범위가 뭐가 돼? 뽑을 범위가 뭐라 그랬어요? 인덱스 범위예요. 이거 뽑을 범위가 인덱스 범위. 그 다음에 납부 요금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을 거잖아요. 이렇게 찾을 범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찾을 범위가 뭐라고요? 매치 범위예요. 매치 범위. 그러니까 얘는 인덱스 매치를, 그러니까 V룩업, H룩업이 인덱스 매치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찾으려는 값이 뭐예요? 스몰에 의해서 납부 요금 중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이 납부 요금에서 몇 번째 있어를 구하는 매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범위가 납부 범위. 방법은 항상 0 쓴다 했어요. 매치에서는. 그럼 얘가 5번째 있어요. 그럼 얘는 5행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 방식을 쓸 건데 매치는 행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뽑을 범위가 어디에? 고객명 범위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째 열에서요? 열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2를 쓰시면 돼요. 그럼 얘가 똑같이 김서화라는 게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V룩업은 찾아서 뽑을 범위가 항상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근데 이 문제가 인덱스 매치 쓸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찾을 범위가 여기 있고 뽑을 범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V룩업을 못 써요. 항상 얘는 찾아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서 왼쪽으로 가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V룩업, H룩업을 확장한 개념이 인덱스 매치예요. 근데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못 쓰라 했어요, 앞으로. 이게 뭐예요? X룩업. V룩업, H룩업에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22버전에 추가됐어요. X룩업이. 그래서 X룩업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룩업을 쓰면 V룩업, H룩업, 인덱스 매치를 하나로 쓴단 말이에요. 능하시고 X룩업. 그래서 마법사 들어가서 룩업 밸류. 찾으려는 값은 여기는 어차피 스몰을 써야겠네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작은 값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나오면 대치할 방법. 찾는 방법은 우리가 0, 1 썼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0 써주면 얘도 김서화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V룩업, H룩업, 인덱스 공부하지만 나가서 만약 쓰신다 그러면 업무에서는 X룩업을 쓰라고요. X.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있었군요. 자, 그러면 4번 문제에서는 V룩업과 스몰을 이해 사용하는데 이 문제의 특이점은 뭐라 그랬어요? V룩업, H룩업에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가 나오는데 이렇게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V룩업, H룩업에 찾을 범위가 따로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 안에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5회를 하려 했더니 또 C는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X루곱은 인수가 첫 번째가 똑같아요.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찾을 범위. 세 번째가 뽑을 범위. 네 번째가 오류 메시지 대체. 그러니까 if error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렇게 나오죠. 어이구! 인수가 4개가 되네요. 방법이. 정확하게 일치. 그러니까 1은 오름차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다음으로 큰 항목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내림차순. 그 다음에 2번이 있네요. 와일드 카드 문자를 쓸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에 우리가 이렇게 중복되는 거 있잖아요. 뭐뭐로 끝나는 거, 뭐뭐로 찾는 거 이렇게 V루곱, H루곱은 똑같은 것만 딱 찾잖아요. 근데 찾으려는 값을 이렇게 문자를 해서 또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2번이 있으니까. 와일드 카드 문자. 그래서 네 번째가 마지막이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X루곱이에요. 왜? 아니 그 V루곱, H루곱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붙어 있었잖아요. 아까 문제를 한 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오해는 V루곱, H루곱이 없네요.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X루곱을 사용하잖아요. 첫 번째가 찾으려는 값. 그러니까 여기에서 납부 요금에서 최저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몰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을 만드시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룩업 밸류니까 찾을 범위. 여기가 찾을 범위. 근데 우리가 V룩업, H룩업 쓰면 찾아서 뽑을 범위가 같이 잡히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찾을 범위. 그 두 번째가 뽑을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a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오류 메시지를 뭐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체할 값. 여기다 오류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오류 메시지 대체값을. 그 다음에 이걸 없으면 건너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방법. 아까 4개가 나왔잖아요. 0과 1을 기억하시느냐. V룩업, H룩업. 근데 매치에서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1까지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2라는 건 저도 처음 봤네요. 맞는 문자 포함해서 찾을 때까지 나온 거예요.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면 V룩업, H룩업 인덱스를 안 쓰고 얘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찾으려는 값, 찾을 범위, 뽑을 범위, 한 칸 띄고 방법. 방법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게 여기는 뭐야? if나 found니까 오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V룩업, X룩업, V룩업, H룩업 인덱스를 많이 써요 업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X룩업으로 대체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더 편하게. 근데 버전이 21 버전이 아니면 안 돼요. 하위 버전에서는 안 돼요. 16에는 X룩업이 없어요. 한 대표님은 X룩업을 못 하세요, 집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최신 버전을 쓴다면 오피스 365를 쓰세요. 이게 최신 버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녹음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1번이 if and weekday, average if o와 round, discount, dsum. 그러니까 여기가 3번 문제가 평균을 구하라는데 뒤에 average가 없어요. 그러니까 dsum 나누기 discount a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랭크와 if error.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연습했죠. 빠른 시간의 기록을 10분초로 결합해서 표시하라는 거. 5번 문제는 뭐 거의 다 했던 내용들이죠. 그냥 1번서부터 순차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절대 1번부터 풀면 안 돼요. 쉬운 것부터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f 문제가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1번하고 2번에. 자, 1번 보겠습니다. 방송 일자의 요일이 일요일이면서 구분이 가전이면 재방송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요일 계산할 때 일요일이 1인 유형을 사용하세요. 그럼 우리가 위크데이에서 1번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2번은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이죠. 그러니까 1번 쓰라는 거고 일요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2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는 하시고 위크데이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방송 일자에서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들어가는 방법 2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true, false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죠. 항상 if 함수는 2를 넣어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 넣어주시고 아니죠. if가 아니라 조건이 두 개죠. 자, and를 넣어주시고 항상 조건이 여러 개면 조건 1을 해서 true, false를 보시고 and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을 넣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구분이 가전. 그럼 구분 첫 번째에 있는 주소가 B3이죠. 이 값이 가전입니까? 하고 비교 연산하는 작업을 하셔서 true, false를 마무리해 보시고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재방송 아니면 공백이에요. 그래서 if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참일 때 재방송 아니면 공백을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if 함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조건 1, and 조건 2, 그 다음에 if 함수 추가해서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 할 거야 하는 요 순서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3개야 그러면 3번의 엔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에버러지와 if와 오어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량이 300 여기 2번에 판매량이 여기 있죠. 판매량이 350 이상 이건 하니까 오어 쓰라는 얘기고요. 판매액이 여기 판매액이 여기 있어요. 판매액이 판매액 평균 이상이면 그러면 if 함수에서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어요?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는 절대 주소 유무를 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판매액이 판매액 평균보다 크면 그러니까 판매액 평균은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 비교가 앞에 있고 계산 범위, 계산 조건이 뒤에 있으면 뒤에 것부터 하시면 돼요. 자, 늘 하시고 판매액이 커요니까 크다만 넣으셔야 돼요. 평균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에버러지 넣어주시고 범위 잡으시고 절대 주소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첫 번째 조건이 처리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하니까 오화 쓰라 그랬죠. 오화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셔서 두 번째 조건을 판매량이 350 이상 350 넣어주시고 엔터. 오화 연산을 하게 되면 true, false가 늘어요. 그 다음에 추가 이제 if 함수 추가하셔서 우수 아니면 공백이네요. 자,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우수 아니면 공백. 자, 뭐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제는 이 정도로 쉬워져야 돼요.
현 대표 그렇죠. 미안해 현 대표. 자 여기서 에버러지 나온 경우에 설명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시험 보신 분이 이제 설명을 한 게 뭐냐면 에버러지 A가 시험에 나왔다 그랬어요. 에버러지 A는 뭘까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데 에버러지 A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에버러지 A가 뭐예요? 자, 평균을 구해요. 그럼 우리가 요렇게 잡아서 평균을 구해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자, 평균을 구하면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구해요. 에버러지. 자, 요렇게 구하면 에버러지는 숫자가 있는 값만 가지고 평균을 구해요. 그 숫자 3개를 더해서 평균을 구하니까 당연히 답이 숫자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으로 평균이 나와요. 근데 에버러지 A 보세요. 이유진님, 요 에버러지 A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 시험에 에버러지 A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처리하면 이게 평균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 숫자 포함해서 지금 4칸을 범위해서 평균을 했잖아요. 그러면 에버러지는 숫자가 있는 값만 갖고 평균을 구해요. 요거의 평균이 된 거예요. 근데 에버러지 A를 쓰면 자, 에버러지 A가 나온 거예요. 얘는 인수에 텍스트와 펄스가 있으면 얘도 0으로 계산을 해요.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ue는 1로 계산을 해서 평균을 처리하는 게 에버러지 A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에버러지 A가 나왔어요 하고 시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얘는 이제 여기가 문자잖아요. 0으로 카운트해서 다 더해서 4로 나누는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러지 A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는 0, false도 0, true는 1로 해서 카운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버러지 A가 시험에 나왔다는 건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제가 없어요. 그거는 후기에서 시험 보신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도 꼭 생각 좀 잘 해주시고 혹시 나오면 에버러지 A 문자와 펄스는 0으로 해서 카운트가 더 된다는 거. 에버러지 A. 그거 안 풀어도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디카운트와 디썸에 의해서 라운드도 쓰라 그랬네요. 직위가 있는데 직위가 대리인 직원들의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서 1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표시 예해 봤더니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2개. 마이너스 2 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조건을 여기에다가 입력하고 사용하고 평균을 구하라면서 뒤에 에버러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디썸 나누기 디카운트에 의해서 합계를 구해서 개수로 빼주면 돼요. 자, 직위를 대리를 조건을 복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디썸 나누기 디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눈하시고 디썸에 의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시는 거예요. 판매량에 먼저 합계를 구하시는 거예요. 직위가 대리인 사람. 그 다음에 3이 아니라 4죠. 답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디썸 다음에 디카운트를 쓴다 그러면 작업은 똑같잖아요. 함수만 바뀌는 거예요. 디카운트 A니까. 만약 근데 얘가 디카운트를 쓴다 그러면 숫자가 있는 범위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 복사해서 나누기 컨트롤 V. 그 다음에 디썸을 지우시고 DC 디카운트 A를 쓰라 그랬어요. 이렇게 함수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이니까. 그러면 평균이 나왔어요. 이 평균 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쓴다 그랬어요. 라운드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 2개가 돼 있죠.
그리고 확인으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3개니까 3번에 걸쳐서 하셔야 돼요. 뒷섬 작업 먼저 하시고 뒷섬 나누기 뒷카운트 해주시고 라운드에 의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2번 문제는 자, if 함수 문제에서 조건의 계산 결과가 나오면 절대 주소 유무. 그래서 이런 경우 계산 작업을 먼저 하시고 오화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을 판단하시고 if 추가에 있어서 참일 때 거짓일 때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if 에러와 랭크 EQ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100m 달리기를 했네요. 야, 치사하게 이거는 애매하네요. 마라톤을 하면 중간에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모르는데 100m를 하면 도망갈 수가 없겠네요. 자, 아무튼 100m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위를 구했는데 기록이 비어있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실격으로 표시하라는 에러 메시지 대체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얘가 기록에 관련된 순위를 구하는데 우리는 100m 달리기니까 당연히 작은 값이 1등인 방법 2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뭐라고 나왔어요? 순위는 기록이 빠른 것이 1입니다. 작은 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를 쓰셔야 돼요. 랭크 쓰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그다음에 방법은 2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딱 구했는데 얘는 값이 없단 말이에요. 아, 얘는 달리기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실격 처리하세요. 그래서 if 에러에 의해서 에러 메시지를 대처하라는 거죠. 실격. 그리고 다시 한번 내용을 세우시면 되겠네요. 실격이 되죠. 이게 만약 요거에서는 에버러지 A와 에버러지를 써도 값이 똑같이 나올 것 같으네요. 이렇게 했을 때 평균 에버러지 A를 써서 평균을 구하면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값이 없으면 카운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하 써놨어요. 그러면 얘도 인원으로 카운트가 돼서 평균을 하는 거예요. 문자니까 뭘로 친다고요? 0. 그 대신 인원수가 하나 더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러지 A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랭크 함수 사용하면서 작은 수의 1등을 한다는 것은 방법을 2를 쓴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hour, minute, second, small에 의해서 문자열 결합 작업이죠. 이게 좀 세 번째 하는 건가요? 자, 삼국 마라톤 결과의 기록에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수의 기록을 찾아서 시간, 분, 초를 결합하는 문자열 결합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빠른 기록이라는 게 스몰에 의해서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뭐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셀서식이 시간이 아니라 일반이기 때문에 0.093148이라는 시간값이 나왔어요. 그럼 얘에서 시분 초를 각각 뽑을 거예요. 그래서 스몰을 복사를 해 놓으시고 아워에 의해서 시간을 뽑고 가로를 꼭 넣어주시고 엔드 따옴표 시간
그럼 얘가 시를 뽑아서 시간이라는 글자를 결합한 거예요. 그리고 and 하시고 요번에는 미닛에 의해서 분을 뽑을 거예요. 미닛에 의해서. 그래서 스몰 복사한 걸 붙여주시고 가로를 닫고 and 넣어주셔야 돼요. 분하고 분을 결합해 주시고 요번에는 또 and 하시고 second 초를 뽑을 거예요. second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로 스몰을 결합해 주시고 가로 닫고 end예요. 다운표 안에 초 써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2시간 14분 8초라는 값이 구해지는 작업이 돼요. 5번 문제는 문자열 결합 작업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할 거는 스몰에 의해서 가장 작은 기록을 먼저 구해 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시를 뽑아서 시간을 결합하고 분을 뽑아서 분을 결합하고 초를 뽑아서 초를 결합하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